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외국인이라고는 거리에서 보기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그때 우리는 미국이 부러웠고, 일본이 부러웠고, 유럽이 부러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꾸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2025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은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의 자랑거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생 읽어온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프랑스에서 온 말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35살 파리에서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새벽 2시에 혼자 걸어봤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거기선 밤 10시만 돼도 거리가 위험해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밤늦게 편의점 가고, 새벽에 출근하고, 딸이 야근하고,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오는 것. 우리에겐 일상이지만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 뉴욕 한때는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에서 무차별 폭행이 일어나고 노숙자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밤에는 맨해튼 중심가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서울은요? 명동 한복판, 강남역, 홍대 입구, 새벽 3시에도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할머니가 새벽 시장 가시고, 여대생이 야식 먹으러 나가고, 직장인이 종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5천만 명이 사는 나라에서, 그것도 서울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이런 안전을 유지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경찰도 총을 안 차고 다니더라. 지하철에서 핸드폰 보고 졸아도 아무도 안 훔쳐가더라. 편의점 문이 24시간 열려 있더라. 이게 다 여러분 세대가 만들어 온 사회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남의 것 건드리지 마라, 어른 공경해라, 법 지켜라 가르치셨잖아요. 그 교육이, 그 문화가 지금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2024년 한 해 동안 1,700만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SNS에 가장 많이 올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코리어 is so safe.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이 한마디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온 제임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30년을 살았다는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지하철이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15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에어컨도 없고 자주 고장나고 요금은 비쌉니다. 한 번 타는데 5파운드, 한국 돈으로 8,50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1,400원에 에어컨 빵빵하고 정확하게 오고 스크린도어에 와이파이까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만든 기적입니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처음 개통됐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지하철이라니 신기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선진국처럼 우리도 지하철을 만들자고 해서 시작한 일이었죠.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깨끗한 지하철이 되었습니다. 노선이 23개, 역이 700개가 넘습니다.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는 KTX로 2시간 30분이면 갑니다. 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이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6시간 걸려요. 거리는 서울 마이너스 부산이랑 비슷한데 말이죠. 기차도 제대로 없어요. 다들 차 타고 가야 해요.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고속철도가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안전 문제가 늘 불안합니다. 2011년 원저우 사고 이후로 중국인들도 기차 타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KTX가 2004년 개통한 이후 21년간 단 한 건의 인명사고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께서 세금 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철도청 공무원, 코레일 직원으로 일하며 지켜온 안전입니다. 인천공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 처음에는 왜 바다를 메워서 공항을 만드냐고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12년 연속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 도쿄 하네다공항, 두바이 국제공항, 세계의 쟁쟁한 공항들을 다 제치고 1위입니다.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항이 너무 깨끗해요. 직원들이 친절해요. 서울 시내까지 1시간이면 가요. 공항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음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 중 1번이 뭔지 아십니까? K-파푸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음식입니다. 태국에서 온 25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꿈이 뭔지 아세요? 한국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컵라면 먹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한국 컵라면이 3배 비싸거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심이었습니다. 신라면,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이런 라면이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 마트에 가면 한국 라면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한국 식품 전문 슈퍼마켓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진짜 감동하는 건 반찬 문화입니다. 미국 식당 가면 어떻습니까? 물도 돈 주고 사 먹어야 합니다. 빵 한 조각 더 달라고 하면 추가 요금 받습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딱 시킨 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식당은요? 김치, 깍두기, 콩나물, 시금치, 멸치볶음, 계란찜, 기본 반찬이 56가지는 나옵니다. 그것도 무료입니다. 다 먹으면 더 가져다 줍니다. 더 주세요 하면 미소 지으며 갖다 줍니다.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충격받습니다. 이게 다 공짜예요? 한국 사람들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손님이 왔는데 밥상이 허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남 굶기는 게 제일 큰 죄다.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지금 외국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치킨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한국 치킨, 이제는 세계적입니다. 미국에도 KFC가 있지만 한국 치킨과는 다릅니다. 미국 치킨은 그냥 튀긴 닭입니다. 소스도 별로 없고 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치킨은요? 양념치킨, 간장치킨, 파닭, 마늘치킨, 뿌링클 종류만 수십 가지입니다. 무랑 피클도 같이 나오고 콜라도 서비스로 줍니다. 배달도 30분 안에 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치킨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치킨은 못 먹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치킨집 사장님, 배달 라이더로 일하며 만들어 온 자랑입니다. 삼겹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식 고깃집, 이게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석쇠에 고기 구우면서 상추에 싸먹고
된장찌개에 공기밥 말아먹고 냉면으로 마무리하는 이 문화. 브라질에도 고기 문화가 있고, 미국에도 바비큐가 있고, 일본에도 야키니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삼겹살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기 굽는 내내 직원분이 와서 가위로 잘라주고, 불판 갈아주고, 밑반찬 채워줍니다. 친구, 가족과 둘러앉아 이야기하며 먹는 그 시간, 그 분위기를 외국인들은 한국의 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 음식은 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뜻해요. 한 독일 관광객이 한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의료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에서 온 마이클이라는 분이 서울에서 아팠습니다. 감기였는데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죠. 급하게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진료받고 약 타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 30분. 비용 15,000원. 그분이 너무 놀라서 병원에 다시 들어가서 물어봤답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보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분이 웃으며 네, 다예요 했답니다. 그분이 캐나다로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믿었답니다. 왜냐고요? 캐나다는 의료비가 무료입니다. 국민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감기로 병원 가려면 예약하는데 일주일 진료받으려고 대기실에서 3시간 기다립니다. 응급실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터 보니까 감기 환자는 56시간 기다리는 게 보통입니다. 미국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은 병원비가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구급차 한 번 타면 100만 원, 응급실 가면 500만 원, 맹장 수술하면 2천만 원입니다. 보험 있어도 본인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 안 갑니다. 집에서 버팁니다. 돈이 없어서 병 키우다가 큰일 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동네마다 병원이 있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5분만 걸으면 병원 있습니다. 예약 없이 가도 바로 봅니다. 진료비도 저렴합니다.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세계적 수준의 병원들입니다. MRI 찍는데 미국은 300만 원, 한국은 건강보험 적용하면 20만 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의료관광 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60만 명입니다. 중국, 러시아, 중동, 미국에서 옵니다. 성형수술, 건강검진, 암치료 받으러 옵니다. 왜냐고요? 한국이 싸고 빠르고 실력도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의사도 부족하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아파도 한의원 가거나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세대가 만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의료보험 시작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전 국민 건강보험 완성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며 함께 만든 시스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문화입니다. 여러분, BTS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2021년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유엔에서 연설한 겁니다. 빌보드 1위를 여러 번 했고 그래미 어워드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비틀즈, 마이클 잭슨이 1위 하던 차트입니다. 그 차트에 한국 가수가 1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조용필 선생님이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시던 시절, 남진 선생님이 가슴 아프게 부르시던 시절, 우리는 미국 팝송 듣고 따라 부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 애들이, 유럽 애들이, 남미 애들이 한국어로 노래 부릅니다. 한글도 모르는 애들이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따라합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금, 겨울연가, 별에서 온 그대, 도깨비, 이태원 클라스, 사랑해, 불시착, 오징어 게임. 여러분도 몇 개는 보셨을 겁니다. 이 드라마들이 전 세계에서 방영됩니다. 넷플릭스 켜면 한국 드라마가 톱10에 들어 있습니다.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멕시코, 브라질, 터키, 이집트에서도 한국 드라마 봅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이 봤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할리우드 영화를 이긴 겁니다. 영화도 대단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카데미 작품상이 뭔지 아십니까? 오스카상입니다. 영화계 노벨상입니다. 100년 역사에서 영어가 아닌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 받은 건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 역사를 다시 쓴 겁니다.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 한국 영화관 가면 헐리우드 영화만 상영했습니다. 칠람보, 터미네이터 미국 영화 보며 우리도 언젠가 저런 영화 만들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 세계가 한국 영화 봅니다.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손주 세대가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 교육시키셨잖아요. 공부해라, 책 읽어라, 예의 지켜라, 꿈을 가져라 가르치셨잖아요. 그 교육이, 그 문화가 지금의 K- 문화를 만든 겁니다. 6번째 이야기, 한국인의 근면성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아프리카 가나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독일은 2차 대전 후 부흥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일본은 4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더 빨랐습니다. 더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도 더 빨리 일어섰습니다. 이걸 세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만든 기적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께서 광산에서 일하셨고, 공장에서 일하셨고, 간호사로 독일 가셨고,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더울 때도 추울 때도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 하나로 견뎌내셨습니다. 그 땀이, 그 눈물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IT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LG, SK, 현대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된 이유가 뭡니까? 기술력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빠른 실행력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놀라는 게 이겁니다. 한국은 너무 빨라요. 우리가 회의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제품을 만들어요.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입니다. 오지 통신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상용화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세계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 근면성, 교육열이 만든 결과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일 놀라는 게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너무 빨리 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도 연락해요. 물론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워라밸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그 근면성 때문입니다. 건설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삼성물산이 지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이것도 삼성이 지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기업이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1970년대 여러분의 아버지, 남편, 형제들이 중동으로 떠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리비아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일했습니다. 가족도 못 보고 고향도 못 가고 몇 년씩 일했습니다. 그분들이 보낸 돈으로 한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그 돈으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영웅입니다. 7번째 이야기. 한국인의 정입니다. 이건 외국인들이 제일 신기해하는 부분입니다.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정, 한, 눈치 이런 단어들입니다. 특히 정이라는 단어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 정을 느낍니다. 전통시장 가면 어떻습니까? 과일 사면 하나 더 가져갑니다. 떡볶이 먹으면 어디서 왔어? 우리 딸내미가 너랑 나이가 비슷한데 하며 이야기합니다. 미국 마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미국은 계산할 때 직원이 눈도 안 마주칩니다. 바코드 찍고 $19 99센트 하고 끝입니다. 인사도 없고 미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편의점 가도 안녕하세요 합니다. 물건 사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작은 가게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많이 추워요? 따뜻한 거 드세요 합니다. 이게 정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날 때 제일 아쉬워하는 게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리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외롭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 아팠을 때 이야기입니다. 기숙사에서 혼자 누워 있는데 옆방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답니다. 애가 아프다며? 죽 끓여왔어. 먹어. 그 학생이 울었답니다. 고향 생각나서 울었고 고마워서 울었답니다.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습니다. 젊은 외국인 보면 안쓰럽습니다. 우리 손주 같네 하십니다. 떡 만들면 나눠주시고 김장하면 김치 주십니다. 이게 한국 문화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층이에요? 물어봅니다. 문 열고 기다려줍니다. 무거운 짐 들고 있으면 도와드릴까요? 합니다. 외국에서는 엘리베이터 타도 다들 핸드폰만 봅니다. 말도 안 합니다. 버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이 타면 젊은이가 자리 양보합니다. 임산부 보면 자리 비켜줍니다. 어린아이가 울면 옆 사람이 관심 가져줍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물론 요즘은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예전만 못하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따뜻합니다. 세월호 사고 났을 때 온 국민이 울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다 같이 슬퍼했습니다. 코로나 때 의료진들 응원했습니다. 남의 일이 내일 같은 나라, 그게 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몰랐던 자랑거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전, 편리한 교통, 맛있는 음식, 좋은 의료, 세계적인 문화, 빠른 발전,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서 만드신 겁니다. 75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외국인들은 이 기적을 보러 한국에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전해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해요?
그 답은 하나입니다. 국민입니다. 한국 국민이 대단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흘린 땀이 한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흘린 눈물이 지하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키운 자녀들이 K-파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르친 정신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손주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거다.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이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이 나라를 여러분께서 만드셨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노인분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폐허에서 일어섰던 그 힘으로, 1970년 중동 사막에서 버텼던 그 끈기로,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그 저력으로 우리는 또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강합니다. 여러분께 배운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은 대단한 국민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고 세계가 더 존경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께서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만세.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